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AI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기업 하면 역시나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챗GPT 이래로 수많은 LLM과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모델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또 올해는 에이전틱 AI로서 여러 AI 모델을 엮는 것은 물론 자율주행에서 휴머노이드까지 이 엔비디아가 만든 GPU 그리고 그 GPU를 기반으로 한 AI 서버 제품들이 생산하는 족족 팔리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가 바로 블랙웰 아키텍처를 따르는 GPU인 B200인데요. 예를 들면 B200 GPU 8장이 장착된 DGX B200 시스템 같은 경우를 보면 최대 14.3kW의 전력 소비를 합니다. 이게 이러한 높은 소비 전력에 비례해서 열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 열을 잡지 못하면 AI 혁신은커녕 GPU들이 제대로 동작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새로운 형태의 냉각 솔루션을 안델공학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루면서 설명드린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또 엔비디아가 GPU를 출시한 이후에 단순 GPU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엮은 시스템이 제품으로 나오기도 하고, 각종 서버를 제작하는 HPE, 슈퍼마이크로 같은 회사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의 완성판입니다. 이 괴물 같은 하드웨어는 실제로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 뜨거운 심장을 길들이는 전문가들은 누구고, 그들이 어떻게 AI 생태계 전체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A부터 Z까지 남김없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라는 것이 대중들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지만 여전히 시스템 차원에서의 제품들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B200 기반의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HGX 플랫폼과 DGX 시스템이죠. 먼저 이 HGX 플랫폼은 일종의 레퍼런스 설계도이면서 핵심 부품들의 묶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B200 GPU 8개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려면 이렇게 만들면 돼 하고 엔비디아가 제시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유수의 서버 제조사들이 이 HGX B200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신들만의 특색을 담은 서버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거거든요. AI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HPE는 B200을 탑재한 XD685 수냉식 시스템과 서버 시장의 베스트셀러인 프로라이언트 서버 제품군에서 블랙웰 GPU의 버전을 지원하면서 AI 인프라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슈퍼마이크로, 델, 레노버 같은 여러 기업들이 각자의 기술력을 더한 다양한 서버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사용자들은 각자의 데이터 센터 환경과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커스터마이징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되는 거죠. DGX 시스템의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직접 설계하고 최적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해서 완제품 AI 슈퍼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설정 없이 바로 AI 개발에 뛰어들고 싶은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최적화된 턴키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DGX B200은 B200 GPU 8개가 5세대 NV 링크로 촘촘하게 연결되어서 이전 세대 대비해 훈련 성능은 3배, 추론 성능은 15배라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그야말로 AI 연구와 애플리케이션 가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통합한 AI 팩토리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1000W짜리 GPU 8개가 하나의 셰시 안에서 동시에 돌아가면 시스템 전체의 발열량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른다는 거죠. 이 기존의 공냉식은 말 그대로 공기를 이용해서 열을 식힙니다. 하지만 이 공기는 물과 같은 액체에 비해서는 열을 흡수하는 능력, 열 용량이라던가 전달하는 속도, 열 전도율이 처참할 정도로 낮은데요. DGX B200이 뿜어내는 열 에너지는 공냉식의 냉각 용량 한계를 아득히 넘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팬을 3개 돌려도 GPU가 열을 뿜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지금 보시는 바로 직접 액체 냉각하는 DLC라는 건데요. 이 열이 나는 GPU에 냉각수가 흐르는 콜드 플레이트를 직접 붙여가지고, 저기 붙여놓은 거 보이시죠? 이걸 붙여가지고 열의 근원을 바깥으로 빼내는 방식이죠. 이 콜드 플레이트는 열 전도율이 높은 구리 베이스가 GPU의 열을 즉시 빼앗아 올 수가 있고요. 플레이트 내부에 미세 통로를 흐르는 냉각수가 이 열을 모조리 흡수해서 외부로 빼내가는 거죠. 이러한 액체 냉각 방식은 공냉식보다 월등히 효율적이라서 특정 운영 환경에 따라서는 데이터 센터의 전기 비용을 상당한 수준으로 절감을 할 수가 있고, 서버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하드웨어 성능을 최대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 부품 조립하듯이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이를 전문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술 기업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특유의 건축 디자인과 이름으로 국내에서 더욱더 잘 알려져 있는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 각 세종 같은 건물도 뭐 그냥 아파트나 주택 짓듯이 지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용할 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 설계자들이 필요로 한 겁니다. 이런 전문가 그룹이 고객의 데이터 센터 환경에 맞춰가지고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내놓게 되는 건데요. 그냥 단순히 솔루션 하면 잘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단순히 냉각 부품 하나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전력, 하중, 냉각수 순환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인프라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이죠. MK스코어라는 회사의 본사에 수랭 AI 데모 센터를 직접 구현해 놨다고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MK스코어에서의 아쿠아 엣지 토탈 솔루션과 같은 토탈 수랭 솔루션을 기준으로 실제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면요. 이 단순히 서버에 물을 흘려 보내는 것 이상으로 데이터 센터 전체를 아우르는 정교한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이 수행하는 시스템을 생각해보면 심장이 피를 쭉쭉 펌프질하고 동맥과 정맥으로 혈액이 오가고 못의 혈관까지 혈액이 고루 퍼지도록 정교하게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아쿠아 엣지는 서버 열을 직접 제거하는 요 보시는 DLC 냉각 방식의 인프라 중심으로 설계된 통합 솔루션입니다. 이 건물의 전력과 하중, 냉각 온도 등 다양한 인프라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요. 이 시스템 안정성을 고려해서 칠러는 M+1, CDU도 이중화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데이터 센터 한쪽에 위치한 이 CDU라고 하는 것이 냉각수 분배 장치인데 이게 바로 심장 역할을 하는 거죠. CDU가 강력한 펌프로 차가운 냉각수를 시스템 전체에 공급을 하고 뜨거워져 돌아오는 냉각수를 다시 차갑게 식혀주는 핵심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CDU에서 나온 주 배관이 서버 렉으로 또 연결이 되는데 이 서버 렉이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몸의 동맥과 정맥처럼 렉에 설치된 이 렉 CDU를 거쳐가지고 매니폴드를 통해서 개별 서버로 냉각수가 정확하게 분배가 됩니다. 이 매니폴드는 뜨거워진 냉각수를 다시 모아가지고 CDU로 돌려보내는 역할도 수행하죠. 그리고 각 서버 내부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콜드 플레이트가 GPU, CPU 같은 핵심 부품에 직접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요 위에 이렇게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마치 우리 몸 구석구석의 모세 혈관처럼 콜드 플레이트는 프로세서의 뜨거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의 냉각이라고 하는 문제는 칩 레벨부터 데이터 센터 단위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인 설계가 필요한 건데요. 아쿠아 엣지 토탈 솔루션은 특정 부품만이 아닌 시스템 전체 온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개별 서버의 성능을 보장하고 공랭식 대비에 훨씬 적은 공간과 에너지로 이 서버 렉의 밀도를 높여서 데이터 센터 전체의 전력 사용 효율, PUE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결국 AI 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기반 기술이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고성능 컴퓨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열 관리 기술이 이제 부가적인 선택이 아닌 AI 인프라를 구성하는 핵심 설계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린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이나 아쿠아 엣지 토탈 솔루션과 같은 수랭 솔루션의 구체적인 기술 사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공식 페이지에서 더 깊이 있는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또 AI 스타트업을 위한 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MK스코어 블로그에 방문하시면은 다양한 IT 행사 내용과 재밌는 소식 편협에서 들을 수 있고 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